이 이야기는 내가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와 추억을 소재로 만든 경험담이다. 그리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동네에서만 겪을 수 있는 워낙 독특한 이야기들이라 한번 적어본다. 대개가 오래전 일들이고 일부 이야기는 개인이 건너 주워들은 이야기들이라 진실 여부는 알 길이 없다는 것을 먼저 밝혀둔다. 나는 어려서 연천군에 있는 한탄강가에서 나고 자랐다. 한탄강은 독자적으로 굽이쳐 흐르다가 하류에서 임진강 지류와 만나 임진강이라는 큰 강이 되는 연천군을 관통하는 강이다. 지금은 상류의 농가에서 버리는 축사 유기물 등으로 인해 물이 많이 더러워졌지만 내가 어릴 적만 해도 물이 정말 깨끗해서 깊은 강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물이 맑았다. 여름이면 피서를 즐기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던 강이었다. 어르신들 때는 더 맑아서 그 강물을 마시기도 했다고 한다. 나는 어려서부터 친구들과 여름마다 한탄강에서 수영을 하며 놀았다. 물고기도 잡고 멱도 감으면서 강에서 살다시피 하며 자랐다. 어릴 적엔 물이 매우 맑아서 모래무지나 붕어, 민물새우 등이 잡혔었는데 나중에 물이 더러워져 빠가사리나 쏘가리, 그리고 장어 같은 물고기만 잡히던 기억이 난다. 여자아이들과 아주머니들은 한탄강에 내려와 소라도 잡고 빨래도 하던 그런 고마운 강이었다. 겨울에 강이 꽁꽁 얼면 인근 군부대에서 강 위에 쌓인 눈을 쓸고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이 내려와 스케이트를 즐기던 추억도 떠오른다. 한겨울엔 마을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여들어 얼음 위에 천막을 치고 장사꾼들이 핫도그며 떡볶이를 팔고 스케이트 날을 갈아주는 포장마차도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한탄강은 매우 위험하기도 한 강이었다. 물살이 빠르고 강바닥이 매우 불규칙해서 강바닥을 믿고 걸어가다 익사하는 사고가 옛날부터 많았다. 나도 몇 번 그런 식으로 빠져 죽을 뻔했으며 초등학교 때는 꽤 친했던 같은 반 친구가 빠져 죽어 그 친구의 빈자리가 교실 한켠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기억이 난다. 비가 오면 한탄강은 더 위험해졌다. 물이 금방 급류로 변하고 바닥이 불규칙해 굽이치며 돌아 흐르는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어렸을 땐 UDT 대원 같은 특수부대 요원들이 단체로 와서 홍수로 붉게 물이 불어난 한탄강에서 물안경만 쓴 채 도하 훈련하는 걸 본 적이 있다. 유속이 빨라서 입수한 지점에서 대각선으로 한참이나 떠내려가서야 강 건너편에 도착하는 대원들을 본 기억이 난다. 물론 그 훈련받은 전문가들도 한 명이 실종되는 익사사고가 났던 게 기억난다. 한탄강은 그런 강이었다. 그래서 한탄하는 강이라 해서 한탄강으로 불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그래서 그런지 물가에 사는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한 해 동안 가족의 무사한 영을 용왕님께 비는 어부심이라는 제를 지냈다. 정월 대보름에 아침 일찍 처음 지은 밥을 식구수만큼 퍼서 작은 창호지 봉지들에 담아 강물에 물고기 밥으로 던져주는 시기였다. 한탄강은 임진강처럼 북한에서 내려오는 강은 아니었지만 상류인 군부대 인근에서 떠내려온 지뢰나 불발탄이 많아서 종종 폭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는 겨울에 물고기를 잡아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다가 하필 그 밑에 묻혀있던 불발탄이 폭발해 아이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고 한다. 상황이 그쯤 되자 어릴 적 초등학교 때 인근 군부대 지원으로 불발탄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운동장에서 여러 가지 폭탄의 폭발 시범을 보여주기도 했었다. 오래된 영화지만 가난한 아이들이 군부대 사격장에서 불발탄을 주워다 팔아 엿도 사 먹고 용돈도 벌고 하다가 불발탄이 폭발해 다리가 날아가는 등
큰 피해를 보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사격장의 아이들이란 영화가 있었다. 그 영화의 무대가 되는 마을도 내가 살던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고문리란 마을의 이야기였다. 내가 살던 동네의 항탄간 너머엔 군부대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평범한 부대가 되었지만 어렸을 땐 북파 공작원을 훈련시키는 부대였다고 들었다. 실제로 강가를 따라 유격장 같은 시설들이 강 건너편에 늘어서 있던 게 어렴풋이 기억난다. 그 부대원들은 북파 공작원들답게 매우 거칠었던 것 같다. 때론 강가에 단체로 몰려나와 알몸으로 목욕을 하는 바람에 강 이쪽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또한 내가 살던 마을은 면 단위의 크지 않는 마을이었는데도 동네에 작은 기지촌이 있던 특이한 마을이었다.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운영되었던 걸로 기억되며 아마도 군부대가 많은 지역 특성상 그런 혐오시설이 운영됐던 게 아닌가 싶다. 지금은 물론 모두 철거됐다. 방학이 되면 내가 살던 동네에서 북쪽으로 멀지 않은 이모님 댁에 몇 주씩 묵으며 사촌들과 놀다 오곤 했었는데 작은 가게를 하시던 이모님 댁도 군부대 인근이라 군인들이 종종 군것질거리를 사러 들르곤 했었다. 한 번은 M16 소총을 든 군인과 함께 민무늬 군복을 입은 2명의 군인이 가게에 들르는 걸 본 적이 있다. 당시는 군사정권이 새로 들어서며 삼천교육대라는 부대를 만들어 전국의 깡패나 불황자들을 잡아들여 강제 정신교육을 시키던 시절이었다. 연천에도 그런 군부대가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 중 몇 명이 왔던 거라고 나중에 이모부가 알려주셨다. 그런데 당시 9시 뉴스에서 본 삼천교육대는 하나같이 깡패들이라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몸에 문신이 있는 거친 얼굴들이었는데 내가 본 사람들은 얼굴이 하얗고 딱 봐도 도해지풍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의 모습이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의 삼천교육대는 무자비한 훈련과 정신교육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고 하며 어른이 된 후 술자리에서 들은 얘기로는 그렇게 사망한 사람들은 소각장에서 소리 소문 없이 소각되었고 내가 살던 동네 인근에도 그런 용도로 지어진 소각장이 몇 군데 있었다고 한다. 물론 마을 사람들에게 개 도살장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채 운영됐었다고 한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실제로 삼천교육대에는 불량배 외에도 많은 언론인들과 사상범 그리고 문학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 하얀 얼굴의 병사도 그런 지식인 중 한 명이 아니었나 싶다. 그 하얀 얼굴의 훈련병이 당시 중학생이던 어린 나를 보며 미소를 짓고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때 그분은 과연 살아남았을까? 이런 어두운 과거를 지녔던 연천이지만 지금은 많이 밝아지고 좋아지고 있다. 최신식 아파트도 많이 지어지고 있고 한탄강가는 깨끗하게 정비된 공원과 산책로, 위락시설들이 들어섰고 전철도 들어왔다. 또한 깨끗한 밤하늘의 별자리와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철새들을 구경하러 몰려드는 관광객들도 많아지고 있다. 미래엔 연천이 더 밝아지고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한탄강에서 직접 겪은 짧고 무서운 경험을 소개하고 마칠까 한다. 나는 강가에서 자라서 나룻배의 노를 아주 잘 저었다. 노가 양옆에 달린 서너 명이 겨우 탈 수 있는 작은 배였는데 중고등학생 때 그걸 타고 강 위를 자주 오가며 수상 산책을 하곤 했다. 그날도 저녁 무렵
배를 타고 강을 한 바퀴 돌고 올 요량으로 노를 저어 나갔다. 그렇게 저녁 안개가 몇 개 깔린 바람 한 점 없이 잔잔한 강물 위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수면에 뭔가 허름한 부표 같은 게 떠 있는 게 보였다. 당시엔 그물을 오랫동안 설치해 두었다가 물고기가 잡혀서 못 나오면 며칠에 한 번씩 물고기를 회수해가는 어망이 많던 터라 그 어망의 위치를 알리는 부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부표 밑 물속에 뭔가 희뿌연 덩어리 같은 것이 보였다. 그때만 해도 물이 깊고 맑아서 물속이 시퍼렇게 들여다 보였다. 물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만한 풍경이었다. 그런데 어망이라면 검은 그물이라 아무것도 안 보여야 정상일 텐데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겁도 없이 손을 뻗어 그걸 들어 올려 보았다. 그리고 그걸 들어 올리는 순간 줄에 달려있던 그 희뿌연 것에 또렷한 이목구비가 드러났다. 사람의 머리였다. 너무 놀라 뒤로 나자빠진 나는 급히 배를 돌려 나루터로 미친 듯이 노를 저었다. 너무 놀라니 찍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돌아오는 내 머릿속으로 방금 전 분명히 보았던 사람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불투명한 물빛에 투과돼 떠오르던 그 희미한 얼굴은 나를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젓게 만들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나는 어둑어둑한 강가에 내려 미친 듯이 집을 향해 내달렸다. 너무 공포스러워서 다신 그 근처로 배를 타고 가보지도 못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그 기억은 잊혀졌지만 그때 거기서 떠오르던 희멀건 얼굴 형상의 물체는 무엇이었을까? 정말 토막난 사람의 머리였을까? 아니면 마네킹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면 내가 잘못 보았던 걸까? 이제 다시는 그걸 알아낼 방법이 없는 오래전 일이 되어버렸지만 아직까지도 정말 그 얼굴의 정체가 궁금하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